수학 1 강의 13번째 역함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버스 펑션이라고 불리는 역함수가 되겠고요. 갑자기 왜 미분 하다가 역함수가 나왔는지 궁금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미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연쇄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함수들 x의 n승 그리고 사인, 코사인 그리고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한 미분의 선형성 그리고 곱해법칙, 목세법칙, 거듭제곱 그리고 역수미분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들의 미분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함수의 미분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들의 역함수,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미분을 찾는 데 있어서 로그 함수를 평균 기울기를 계산해서 델타 x를 우리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함으로 해서 로그 함수의 그 미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의 미분을 계산하고요. 또 하나 사인 코사인의 그 역함수 아크 코사인 x 그 다음에 아크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함수 미분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함수 미분법을 알기 위해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함수 미분법 하기 전에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면 앞에서 배웠던 체인 룰 있죠?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y = fx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면 함수가 여기서 x는 이제 인풋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x에다가 인풋을 합니다.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펑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용을 해서 이제 y라는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x가 인풋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풋을 때때로는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우리 한글로 쓰면 독립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되는 이 y는 독립변수 x가 들어가서 뭔가가 펑션 작용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속변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 인버스 펑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이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관계를 뒤집게 되면은 자, 어떤 x에서 y로 가는 관계를 우리가 f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y를 인풋으로 하고요. 이 f에 역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x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 y = fx의 역함수, 그래서 쓰면은 x는 f 인버스 y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많이 볼 함수가요, 여기 나오는 y = 2x라는 지수함수입니다.
이 지수함수는 인풋을 이제 x로 놓죠. x로 놓으면 2의 x승, 즉 만약에 x가 2라고 하면 2 곱하기 2, 3이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런 식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인버스는 뭐냐 하면 이게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자, 로그 함수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를 인풋으로 넣게 되면 이게 y가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뭐냐면,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x는 이 y라는 것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 바로 이 x가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다시 쓰게 되면 사실 이 자연 로그는 뭐하고 같냐면 로그의 밑이 2인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연 로그를 취한다고 하면은 y라는 인풋을 넣게 되었을 때, 이게 인풋이 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x는 뭐가 되냐면 이 y를 2의 어떤 지수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가 뭐가 되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로그 y가 뭐다? 자연 로그 y가 뭐다? 이거는 y를 밑이 2인, 이 오일러수 2인 이러한 지수로 표현됐을 때 그 지수, 그 값이 얼마가 됐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y가 2의 제곱이었다. y가 2의 제곱이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2의 제곱인데 이 y를 밑이 2인 지수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니까 x는 뭐가 돼요? 이때 x는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로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x의 미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x의 미분, 자, x란 게 이 y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거의 미분을 치면 dx dy가 됩니다. 이게 뭐가 될지 이거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미분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데리버티브. 이게 찾는 게 이제 앞으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수함수 그리고 밑을, 요게 이제 밑입니다. 이게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함수들의 일반적인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왼쪽은 내가 ax y a의 x승이라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a 값을 여기 보는 것처럼 0.1에서 4까지 이렇게 바꿨을 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이게 ax승이라는 건 뭐냐면 a를 x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게 되면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게 되면 0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 a의 값에 따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y 로그 ax라고 하면은 x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값이 뭔가를 나타내는 게 y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어떤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그래프들이, 개형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a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고, a가 1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각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수 함수입니다. exponential function이 돼요. 자, 지수 함수는 우리가 y a의 x승으로 나타내고,
요게 x가 이제 인풋이 되고 이게 y가 아웃풋이 됩니다. 이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 자 이거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이걸 y라고 놓으면 되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베이스 a를 가지고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1의 x승은 1, 1의 제곱은 1, 1의 3승은 1. 자, a가 1이 되면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를 쓸 때는 a는 1이 아닌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a가 0보다 큰 값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1보다 큰 값들을 x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값을 곱하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급격하게 커지는 그러한 점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x가 0이 되면 이 점을 지나요. x가 0일 때 지나는 점,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 지나는 점이니까 이거는 0, 자, x가 0일 때니까 어떤 a의 제로승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0,1을 지나고요. 또 만약에 여기 나오는 x가 예를 들어서 x가 1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 점을 지나죠. 이 점은 포인트가 뭐가 됩니까? 이 점은 포인트가 x는 1이고 y는 a가 되는 이러한 두 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1보다 작고 그리고 0보다 크다. 1보다 작은 양수라고 하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1의 x승 그러면 0.1을 계속 x번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은 수를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x가 커지면 점점 0에 수렴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고요. 자, 이때도 중요한 점을 지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x가 0인데 지나는 점, 이 점이죠. 이게 바로 0,1 되는 지점이고요. 또한 x가 1일 때 지나는 점, 이 점이죠. 이 점은 바로 뭐가 돼요? 이거는 1,a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수함수의 어떤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왼쪽이 밑 a가 밑을 우리가 이거를 밑 또는 영어로는 베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보다 클 때 오른쪽이 베이스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러한 함수의 개형을 가진다는 거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이번에는 로그 함수입니다. 자, 로그 함수인데 여기 이 로그 함수의 여기 a를 우리가 베이스 mid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x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y로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함수를 보게 됩니다. 이때 mid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를 1의 지수로 나타내면은 항상 그 밑을 1로 하게 되면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베이스는 1이 아닌 수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a는 우리가 양수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가 이 0보다 큰 구역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그려보면 함수는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즉 로그 함수에서 여기 밑 a를 우리가 1보다 큰 걸로 썼을 때 자, 나타내면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자, x가 쭉 증가하게 되면 x가 1, 10, 100 이렇게 증가했을 때 밑을 a가 1보다 큰 경우로 쓰게 되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증가할 때 어떻게 돼요? x는 커져도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처음에는 컸다가 기울기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죠. 자,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x가 1 들어갔을 때 x가 1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은 어떤 지수 밑을 1보다 큰, 예를 들어서 2로 갑시다. 그럼 밑을 2로 하는 거에서 1이 되려면 지수는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로그 함수는 어떤 점을 지나면 x가 1일 때 y는 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요. 이 점은 x는 1인데 y는 0인 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점을 지나냐면요. 여기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의 1승이 되니까 x가 1 들어가면 y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y가 1 되는 점 찾아보면 이 점이죠. 이 점은 바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는 a가 되고 y는 1이 되는, 그래서 이 점은 바로 a, 1이 됩니다. 이 점을 지나게 돼요. a, 1 지점을 지납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인데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우리가 한 0.1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경우에는 x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a는 이게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떤 x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이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10분의, 여기 나오는 a의 10분의 1의 어떤 x승 한 것이, x는 자 10분의 1의 y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점점 쭉 커지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식, 여기 나오는 이 식을 있죠. 양변에 로그 a는 지금 10분의 1입니다. 그걸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x는 자 y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는, 여기 나오는 그래프는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x가 점점 커져요. x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점점 분모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점도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요게 인풋이죠. x가 인풋이에요. x가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1이 된다고 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0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은 바로 여기 나오는 1,0점을 지나게 되고요. 또 어떤 점을 지납니까? x가 a가 들어가게 되면, 자, a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1보다 왼쪽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됩니다. 요거는 x가 a가 들어가게 되면 y는 어떻게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지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로그의 그 개념이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a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넘버 2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2의 x승이 되면 이거의 기울기 dy dx는 뭐가 됩니까? 그대로죠. y가 되죠. 따라서 기울기를 보면 y가 작을 때는 y 값이 작을 때는 이 기울기가 작았어요. 이 슬롭이 작았는데 y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슬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슬롭이 매우 커지죠. 왜 그래요? 기울기가 y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커졌을 때 dy dx 한번 해보면 dy dx 해보면, 자,
기울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x가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이게 이렇게 컸어요. 기울기가. 근데 x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x 값에 비해서 이 y, dy, dx 한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y 값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y 값이 작은 경우에는 크고요. 기울기가 크고 y 값이 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y 값이 작은 영역에서는 여기 나오는 슬로프가 크고 y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슬로프가 작아지는, 그렇다고 해서 음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음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작아지는 이러한 경향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결국 우리가 역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찾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로그 함수의 우리가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그 함수의 특성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일단 우리 공학적으로는 밑이 10인 경우하고 밑이 오일러 넘버 2인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밑이 2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 스몰 y가 있고 대문자 y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곱한 것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y 더하기 로그 대문자 y하고 같습니다. 증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곱했을 때 더하기로 나온다면 y 나누기 대문자 y, 대문자 y분의 y의 로그는 로그 y 빼기 로그 대문자 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의 n승의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n 로그 y가 돼요. 예를 들어서 y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하고 y가 같은 경우죠. 그러면 로그 y 더하기 로그 y니까 2 로그 y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2, 3, 4 이렇게 바꿔보면 로그 y의 n승은 n 로그 y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밑을 우리가 x를 로그를 취하는데 밑을 a로 해서 로그를 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밑 변환 공식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를 바꾸는 공식이 되는데 이 로그를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밑을 다른 걸로 바꿔줘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일러 넘버 2로 밑을 취한다고 치면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로그 a의 x는 자연 로그 a 분의 자연 로그 x로 할 수 있어요. 이 밑을 분모로 오고 이 x는 그대로 두고 여기 나오는 로그들의 밑을 바꾸는 겁니다. 또는 일반적인 c를 가지게 한다고 하면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x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나오는 c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1이 되면 안 되고요, 양수인 값으로 취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로그 함수의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특성을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고요, 증명은 뒷부분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y = x제곱 포물선 함수죠. 여기에서 여기 파란색이 보면 이게 y = x제곱의 함수입니다. 포물선 함수고요. 이거의 역함수는 뭐예요? 자, y는 x제곱이니까 x로 표현하면 x는 스퀘어 루트 y, x는 스퀘어 루트 y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역함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원래 y는 fx에서 x가 인풋이었다가 y가 아웃풋이 되는데, 그거 역함수 하면 어떻게 돼요? x는 f 인버스 y가 되기 때문에, 자, 아웃풋이었던 게 이제는 역함수에서 인풋이 되고, 그리고 원래 함수에서 인풋이었던 것이 역함수에서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를 따져보려고 하면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역과 치역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y 걸 x제곱, 요걸 우리가 fx 이퀄 y 이퀄 x제곱이라고 하면, 자, 요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여기 나오는 역함수 x로 써주면 돼요. x는 우리가 여기서는 x제곱이 y이기 때문에 x는 루트 y, 그래서 y의 2분의 1승입니다. 자, 이때 한번 보면 y 걸 x제곱에서 보면 여기서 실제로는 이 함수만 보게 되면 x의 정의역은 이렇게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입니다. 근데 y 걸 x제곱의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여기서 정의역은 이거는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였고, 이거의 치역은 y는 0보다 큰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x 이꼴 루트 y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볼 때 기억을 할 것은요, 파란색 그래프를 볼 때는 이 부분이 x가 됩니다. 이 부분이 x가 되고 이 부분이 y가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은 y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나오는 역함수를 볼 때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함수 볼 때는, 자, 빨간색은 어떻게 돼요? 인풋이 y가 돼요. 그리고 아웃풋이 x가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그래프를 볼 때는, 이 빨간색 그래프 볼 때는 여기가 인풋 y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4가 들어가게 되면, y에 4가 들어가게 되면 x는 뭐가 됩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때 이 그래프 x 이퀄 루트 y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를 적어보면 x 이퀄 루트 y인데, 여기서 이거는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자, y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마찬가지로 계속 y가 커지면 x는 0보다 크고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x가 0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정확하게 역함수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얘 정의역 치역이 여기서 이제 치역하고 정의역으로 바뀌는데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fx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 1-to-1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y가 x제곱인데 이걸 루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y가 9가 나오게 하는 x는 마이너스 3과 그리고 플러스 3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고, 역함수가 되려면 여기서 1대1 대응, 즉 하나의 x에 하나 y만 대응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치역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이 영역에서만 이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의 반지름 r과 면적과의 관계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요, 자, 이게 이제 인풋이 되겠죠. 인풋. 그러면 그거의 면적은 a는 r 함수로 표현하면은 a는 파이 r 제곱이에요.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그 함수를 우리가 f 이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 그러니까 r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역함수. r은 파이를 이쪽 넘겨주고 루트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투원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R과 A를 전부 다 A도 0보다 크고 R도 0보다 큰 구역에 대해서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정리해보면 파이를 넘겨주고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파이분의 A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자 FR이 A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의 역행렬 F 인버스 A 하면 R이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파이 R 제곱, R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면적 A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파이는 상수고 R이 이제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과 같아요. 자, 초록색 그래프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뭘로 봐야겠어요? R로 봐야 되고 이 부분을 A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R이 1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들어가게 되면 A는 파이 3.14가 나오는 게 되겠고요. 자, 이거의 역함수 이 R 이꼴 여기 나오는 루트 파이분의 A, 요걸 한번 보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R은 어떻게 돼요? R은 루트 파이분의 루트 A가 되죠. 자,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A가 들어갔을 때 R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역함수 그래프를 볼 때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이 인풋이 되니까 이 부분이 A가 되고, 자, 이 부분이 R로 되는 것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루트 파이가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R은 1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이 뭐냐면 45도 라인 선입니다. 45도 라인이에요. 45도 기울어진 라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y = x의 라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록색 그림은 A 이꼴 파이 R 제곱이 되고, 여기 빨간색 그림은 R 이꼴 루트 파이분의 1입니다. 요거를 여기 45 라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있던 y = fx의 그래프는요,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하고 여기 나오는 y = x, 즉 45도 기울어진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래프를 알고 있다, 어떤 y = fx라는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역함수를 그리려고 하면요, 여기 y = x, 여기 점선과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되게끔 딱 그리고요, 여기 인풋과 아웃풋만 바꿔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면요, 이 그래프에서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기울기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슬로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건 뭐예요? 자, 초록색 그래프이기 때문에 R이 증가할 때 A가 얼마나 증가하냐니까 이거는 dA over dr이죠. 그래서 A라는 함수를 R로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이 돼요. 2파이 R. 자, 이게 초록색 그래프에서의 슬롭이 되는 거고요. 자, 빨간색 그래프에서 슬롭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 여기 이렇게 한번 슬롭을 계산해 봅시다. 자, 빨간색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A가 증가함에 따라서 A의 증가량분의 R의 증가량을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슬로프를 계산하려면 dr, da를 계산합니다. 자, R이 루트 파이 분의 A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A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파이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요. 루트 A를 미분하면, 루트 A를 미분하면 뭐예요? A의 2분의 1승이니까 여기 2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요. 또 A의 2분의 1승에서 지수가 하나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루트 A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이거의 슬로프는 어떻게 됩니까? 2 분모에 2가 있고요. 루트 파이 루트 A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할 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두 개의 기울기를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곱해 봅시다. dA, dr이라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기울기 dr, da를 한번 곱해 봅시다. 보면 dr분의 da 곱하기 da분의 dr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다 없어지고 약분되면 1밖에 안 남죠. 이게 실제로 1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2파이r이고요. 2파이r이고 나누기 2 루트 파이 루트 a입니다. 자, 그러면 2하고 2는 없어지고요. 자, 여기 나오는 r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r이 나오죠. r은 여기 대신에 r을 적어 놓으면 파이가 있고 r 여기다 계산해 보면 곱하기 루트 a 루트 파이입니다. 그 다음 분모는 루트 파이 루트 a입니다. 자, 분모 분자에서 루트 a 없어지고요. 자, 분자에서도 파이 곱하기 루트 파이분의 1이니까 이게 루트 파이가 남고 분모에 또 루트 파이가 있으니까 다 없어져서 이게 뭐가 돼요? 1 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원래 함수의 기울기하고 그리고 같은 점에서 그 역함수의 기울기를 곱하면 자, 이처럼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y equal x 45도 라인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함수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만나는 점들이 생겨요. 이거는 뭐겠어요? 자, 이 r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높이가 되죠. 그러면 이게 r 기준으로 한다면 파이 r 제곱이 이제 원래 a가 돼야 되는데 a하고 뭐하고 같아요? r하고 같은 경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이 r이기 때문에 r은 어떻게 됩니까? r 제곱 자, 파이 r 제곱은 r이기 때문에 r 기준으로 하면 양변에 r 나눠주고요. 그러면 1분의 파이. 그래서 이 점이 바로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입니다. 이게 바로 두 커브가 만나는 점이 돼요. 이 점이 됩니다. 자, 이런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y equal x 45도 기울어진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부분 여러분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에서 역함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온도함수 섭씨와 하씨의 관계. 자, 섭씨는 0도에서 물이 얼고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요. 사실 원래 이 셀시우스가 정의할 때는 그 반대였대요. 0도에서 물이 끓고 100도에서 물이 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렇게 0도에서 물이 어는 것과 100도에서 물이 끓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파렌하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32도에서 물이 얼고요. 그 다음에 212도에서 물이 끓는 점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화씨로 인풋을 우리가 주게 되면 이 섭씨로 아웃풋이 나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화씨에 32도가 들어가면 자, 32도가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
빼기 32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12도가 들어가면 100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 요 텀이 있었죠. 그래서 212도가 들어가면 이거 180이 되는 거고 180 곱하기 얼마를 하면 100도가 나옵니까? 180 나누기 9하면 20이 되고 20 곱하기 5 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9분의 5 갈로 F-32 하면 이렇게 셀시우스를 계산할 수가 있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의 역함수는 자, 함수가 C는 F의 함수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역함수는 F는 어떤 C의 함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되죠. 정리하면 양변에다가 5분의 9 곱하면 5분의 9 C가 되고요. 여기 있던 32를 넘겨주면 더하기 32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인풋이 되고 이게 아웃풋이 되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가 되는데 먼저 파란색을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은 인풋이 뭐로 들어갑니까? 여기 나오는 파란색이 셀시우스가 먼저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경우 파란색 함수는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F가 됩니다. 그래서 C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0이 들어갔을 때 C가 0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온도는 32도. 이게 32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212도가 들어갔을 때 212도가 들어갔을 때 쭉 올라가면 자, C는 섭씨니까 100도가 들어가야 되죠. 100도가 들어갔을 때 쭉 올라가 보면 나오는 게 212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빨간색을 볼게요. 빨간색은 인풋이 F입니다. 따라서 빨간색 그래프에서 여기 X에 해당되는 이거는 F가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게 C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F를 우리가 32도를 집어넣게 되면 물이 어느 점이니까 C에서는 0도가 나오는 게 나오고요. 212도 화씨 212도를 넣으면 쭉 올라가면 여기 100도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 자,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C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F가 얼마나 증가하는 거니까 DC분의 DF가 이게 기울기가 되죠. 이 기울기는 뭐예요? 이게 파란색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거는 5 증가할 때 9 되죠. 이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5분의 9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5분의 9가 됩니다. 반면에 이 빨간색 그래프 봅시다. 빨간색 그래프는 자, F가 증가할 때 C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죠. 요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DF분의 DC가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는 이 함수에서 보면 이게 9가 갈 때 C는 5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9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곱해봐요. DF, DC 곱하기 DC, DF 했더니 요거는 5분의 9고요.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9분의 5입니다. 요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지 항상 이게 곱하기해서 바로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함수 y = fx의 기울기 슬롭과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 x = f 인버스 x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그래프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점선 요거는 y = x선이 되겠고요. 요거는 45도 기울어진 라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딱 접으면 파란색을 이 점선의 기준으로 접으면 빨간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어떤 한 온도를 나타내는 지점인데 화씨나 섭씨로 나타냈을 때 동일한 값을 가지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40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기준으로 한번 봤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파란색 기준으로 한번 봤다고 칩시다. 어떤 C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5분의 9 C가 들어가고 이게 32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화씨로 같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 섭씨하고 같은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자, 이거 계산해 보면 C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9 빼기 C니까 5분의 4 C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 하면 되고 5, 8이 40.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0. 이때 C하고 F하고 같기 때문에 F도 마이너스 40. 그래서 마이너스 40 되는 위치, 마이너스 40도가 되면 C나 F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렌하이트나 셀시우스나 마이너스 40도는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이제 최종 결론 역함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수함수, 그리고 자연 로그 함수. 그래서 지수함수는 y = 2x. 우리는 여기서 공학적으로 이 오일러 넘버를 쓰는, 밑을 오일러 넘버로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요. 왜 관심이 있냐면 이때 dy dx가 얼마가 되냐면 그냥 y가 됩니다. 이 함수일 때. 그죠? 이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고, 자연 로그 함수라는 것은 내추럴 로그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밑이 바로 오일러 넘버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로그, 여기 자연 로그는 영어로 내추럴 로가리즘 되고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자연 로그 y는 로그 2의 y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연 로그 ln y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y = 2x를 우리가 fx, 이게 y는 2의 x라고 하면 이거의 역함수 자연 로그는 어떻게 되냐면 x는 f 인버스 뭐가 돼요? y가 되고 이게 로그 y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로가리즘 원래 값,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연 로그 함수에서 이 로가리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y를 우리가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그 값이 x가 되는데, 그거는 원래 어떤 걸 의미했냐면 여기 보시면 y는 2의 x였죠. 그래서 2x라는 거는 y를 그 지수함수로 했을 때 밑이 2에 대한 이 x,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는 우리가 지수를 expon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오른쪽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먼저 초록색을 한번 봅시다. y = 2의 x의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밑에 가로축을 우리가 이거를 x라고 놓고요. 이 세로축을 y라고 놔야 되죠. 그래서 y는 2의 x승. 그래서 x가 커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x분 곱한 거기 때문에 2가 1보다 크잖아요. 2.7 얼마이기 때문에 갈수록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그러한 함수가 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거는 dy dx, 이거의 미분이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 y = 2x하고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로그의 함수를 한번 봅시다. 로그의 함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밑이 2인 로그 함수입니다. 따라서 y라는, 자, 이때는 인풋이, 이게 인풋이잖아요. 이게 인풋이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볼 때는 이 부분이 y가 되고요. 자, 이 세로축이 x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y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y가 2. 얼마라고 칩시다. 2. 로그 지수
여기 나오는 이 y가 밑을 2로 하는,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것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디게 됩니까?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그 2는 지수가 1이기 때문에 x값은 1 되는 이러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함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 y equal x, 즉 45도 라인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한 스케일로 그려서 딱 접었다고 하면 초록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점선 그래프하고 딱 일치하는 y equal x에 대해서 45도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이제 x의 증가량분의, 즉 dy가 변할 때 높이에 해당되는 dx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사실은 지금은 모르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되게끔 딱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응되는 점들의 그 기울기를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따라서 위에서 dy, dx 곱하기 한 거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dx, dy를 하면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dy, dx는 여기서 얼마였어요? 이게 y였죠. 따라서 dx, dy는 얼마예요? y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y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에 x equal log y.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즉, 요걸 다시 쓰면은 양변을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dx, dy가 되고, 자, 이거는 d log y, dy가 되죠. 이게 뭐라고요? y분의 1.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 이용해서 사실 이 로그의 미분을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이게 y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점을 보세요. 파란색 점은 자, 이 점이 45도 라인에 대해서 대칭되기 때문에 이쪽 점이 이쪽 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도 대칭점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자, 이 점은 파란색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초록색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면 컴마 이걸 이 위치를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0,1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1,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1,2였고 요거는 이 점은 2,1이 되는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점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적으로도 이 지수함수하고 자연로그 함수하고 이렇게 대칭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우리가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 로그 함수의 미분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원래 함수 fx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원래 함수 fx에서 자, 이거죠. y equal 2의 x승입니다. 이때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자,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항상 y는 0보다 큰 것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역함수 f 인버스 y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정의역이 보면 자, 빨간색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y가 되고 y는 항상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 y가 0보다 큰 게 되고, 대신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로그 함수 그려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가 아니 여기 y가 아주 커야 되겠지만 하여간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겠죠. 치역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가 무한대까지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가고요.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이 치역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이 놓인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그 로그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네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로그하고 지수함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로그 스몰 y 곱하기 대문자 y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나오는 로그 y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이 로그 대문자 y를 대문자 x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let 자, 이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y는 2의 x 관계가 있고 그리고 and 두 번째 거에서는 대문자 y는 2의 대문자 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이걸 로그를 취하면 로그 y는 대문자 x, 여기서는 로그 스몰 y는 스몰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y하고 대문자 y를 곱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then 곱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곱해져 있으니까 y 곱하기 대문자 y 그럼 곱합니다. 그러면 2의 x 곱하기 2의 대문자 x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가 2고 대문자 x가 3이라고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이 뭐예요? 2를 2번 곱한 거에다가 다시 2를 3번 곱한 걸 곱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2를 5번 곱한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2의 x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을 우리가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면 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로그 y의 대문자 y는 양변을 로그 취하니까 이것도 로그 취하면 로그라는 건 뭡니까? 로그를 취한다는 건 밑을 2로 했을 때 이것을 밑을 2로 했을 때 지수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뭐예요? 이건 밑을 2로 취했을 때 지수는 뭐예요? x 더하기 x라는 거죠. 정의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x하고 대문자 x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로그 y 더하기 로그 대문자 y라고 했죠. 따라서 첫 번째 있는 게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1번이라고 합시다.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x, 요거를 대문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2의 x and 대문자 y는 2의 x 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y 나누기 대문자 y 합니다. 이거는 2의 x승 나누기 2의 대문자 x. 자, 대문자 지수만 커져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y가 되죠. 왜냐하면 2의 3승에다가 2의 제곱을 나누면 그냥 2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2의 x 빼기 대문자 x가 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 y의 대문자 y는 로그 취하면, 자, 이거를 2의 x 마이너스 대문자 x를 밑을 2인 지수로 취했을 때 지수값이 뭔가를 물어보는 게 이 값의 로그죠. 그러면 지수값은 x 빼기 대문자 x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로그 y 빼기 로그 대문자 y. 그래서 두 번째가 증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두 번째, 이걸 세 번째라고 하면,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로그의 y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로그 y의 제곱은 대문자 소문자를 전부 다 y로 한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y 더하기 로그 y가 돼요. 이거는 2 로그 y가 되죠. 3승은 어떻게 돼요? y의 3승은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로그 y 뭐 곱하기 y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3승이니까. 그럼 이거는 로그 y 더하기 로그 y의 제곱인데 로그 y의 제곱은 2 로그 y니까, 자,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로그 y 하면 이건 뭐예요? 3 로그 y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하면은 로그 y의 n은 n 로그 y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n의 y승은 로그 n을 n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4번이 있는데요. 4번은 어떤 로그의 밑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따로 한번 여러분 볼 텐데요. 자, 로그의 밑변환 공식. 밑은 이게 베이스라고 하고요. 원래 있던 로그의 밑, 베이스를 새로운 밑으로 변경할 때 아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로그 AX가 있으면 이거는 로그 CA 분의 로그 CX다. 여기서 반드시 베이스는 1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C가 2가 되면 로그 AX는 로그 잔로그 A 분의 잔로그 X가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왜 그런지 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로그 AX죠. 로그 AX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B라고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로그 AX가 있어요. 이게 B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X는 A의 B승이라는 의미죠. 자, B가 로그 AX라고 하는 거는, B라는 거는 X를 A의 그 밑으로 하는 우리가 지수로 나타냈을 때 그거의 익스포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의 B승이 됩니다. 자, X 이퀄 A의 B승의 양변을 이제 여기 나오는 C가 있었기 때문에 C로, C는 근데 뭐가 돼요? C는 양수가 돼야 되고 C는 1이 아닌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자, 로그를 한번 취해봅니다. 그대로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자, C였기 때문에 C의 X는 로그 C의 A의 B승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거에 지수가 되어 있으면 이 지수가 앞으로 나왔었죠. 그럼 이거는 B는 로그 C의 A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가 B로 정리를 해주면 B는 양변에 우리가 로그 CA를 나눠주면 B는
로그 C의 X, 로그 C의 A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로그 C의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이게 되려면은 로그 C의 A는 0이 아니어야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C는 아까 여기 했던 대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C가 만약에 C가 2라고 하면 원래 주어진 로그, 자, B라는 게 로그 AX죠. 로그 AX는 이거는 C가 2일 때는 자연 로그 A의 자연 로그 X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그 및 변환 공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역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했고요.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고, 다양한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로그의 및 변환 공식 뿐만 아니라 로그의 성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